윤복희는 오늘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현관 옆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예순을 넘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깊게 팬 미간의 주름은 힘들었던 시간들을 증명하는 듯했고 눈가의 자잘한 주름들은 웃음과 눈물의 흔적이었습니다. 괜히 가는 건 아닐까?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중학교 동창회 날이었죠. 몇십 년도 더 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복희는 천천히 옷장 문을 열었어요. 화려한 옷은 단 한 벌도 없었죠. 대부분 검소한 일상복들이었고 그중 가장 정갈해 보이는 회색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큰맘 먹고 퇴직금의 일부로 사준 옷이었어요. 소매 부분이 약간 해져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가장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손목시계를 차면서 복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 민수가 첫 월급으로 사준 시계였습니다. 비싼 시계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마음만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 값졌죠. 민수는 이제 커다란 회사의 대표가 되었어요. 처음엔 작은 사무실에서 2명이 시작했던 벤처기업이 이제는 1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엄마, 이젠 좀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민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복희는 언제나 그랬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큰 돈을 벌어도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했어요. 대신 그녀는 평생 꿈꿔왔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소설을 쓰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벙어리 복희라고 놀리던 그 목소리들. 참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그저 옛 친구들을 만나는 날. 특히 숙진이를 다시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유일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었던 친구였습니다. 복희는 동창회가 열리는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화려한 간판과 고급스러운 외관에 마음이 위축되었죠. 마음속으로 괜찮아라고 수없이 되뇌며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열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윤복희 맞아? 정말 오랜만이다. 박수경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중학교 때 반장이었던 수경은 여전히 밝고 활달했어요. 복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방 안을 둘러보니 20명 정도의 옛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화려한 옷차림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앉아, 앉아. 어디서 살고 있어? 직업은 뭐야? 질문이 쏟아졌어요. 복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남편은 작은 회사 다니다 은퇴했고 아들은 회사 다니고 있어. 아, 그래. 회사원이구나. 어느 회사? 복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대표라는 말을 굳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됐죠. 우리 애들은 다 대기업 다니거나 의사, 변호사야. 복희, 너는 아직도 그렇게 수수하게 사나 보네. 김미자의 말에 몇몇이 킥킥거렸어요. 복희의 회색 정장과 소박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그 시계 브랜드가 뭐야? 처음 보는데? 이영주가 복희의 손목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복희는 시계를 살짝 가리며 웃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계야. 아들이 선물해 준 거라 의미가 있어서. 그 말에 친구들은 더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화는 곧 명품백과 해외여행, 자녀 자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복희는 조용히 앉아 음식에 집중했어요. 그나저나 벙어리 복희는 여전히 말이 없네. 누군가의 말에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복희는 심장이 조금 아팠지만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숙진아, 드디어 왔구나. 모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김숙진은 여전히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이 그녀의 품격을 더했죠. 숙진의 시선이 복희에게 닿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희야, 정말 반가워. 진심 어린 목소리에 복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복희야, 잘 지냈어? 너무 반가워. 숙진은 복희 옆자리에 앉으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복희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숙진은 대기업 부장의 아내라고 들었지만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았죠.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여기도 숙진이 너 보려고 나온 거야. 복희의 말에 숙진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자, 이제 한 명씩 자기소개 시간. 직업, 가족, 사는 곳 다 말해봐. 복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서대로 자기소개가 이어졌고 모두가 성공한 자녀 이야기, 화려한 여행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복희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복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까요?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이 부끄럽지 않은데. 단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근데 숙진이는 왜 옛날에 복희랑 그렇게 친했냐? 걔랑은 어울리지도 않는데. 이영주의 목소리였어요. 복희의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복희는 우리 중에 가장 마음이 풍요로운 아이였어. 숙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들 몰랐겠지만 난 그 아이가 참 부러웠어. 어려운 형편에도 항상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 눈빛에서 지혜가 느껴졌어. 복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숙진이 그렇게 생각했다니. 마음을 추스르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숙진은 반갑게 그녀를 맞았습니다. 복희야, 너 요즘도 글 쓰니? 중학교 때 내가 쓴 일기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복희는 살짝 놀랐어요. 그 일기장을 숙진이 기억하고 있다니. 응, 요즘 다시 시작했어. 카페에서 소설도 쓰고. 숙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나도 요즘 문학 수업을 듣고 있어. 언젠가 너의 소설을 꼭 읽고 싶다. 그 순간 복희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숙진에게 글쓰기에 대한 열정,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화려한 삶을 자랑하느라 바빴지만 복희와 숙진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복희야, 그 시계 참 고급스럽다. 숙진이 문득 복희의 손목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문득 시선을 돌렸어요. 이제는 마음뿐 아니라 형편도 우리 중에 제일 좋은 것 같네. 숙진의 말에 복희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준 시계가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알고 보면 꽤 고가의 브랜드에서 특별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비싼 건 아니라고 말했지만 숙진은 그것을 알아본 것이죠. 아니야, 그냥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거라. 복희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시계를 다시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수경이 화제를 바꿨어요. 자, 이제 단체 사진 찍을 시간이야. 다들 모여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희는 조용히 구석에 서려 했지만
숙진이 그녀의 손을 잡고 가운데로 이끌었어요. 복희야, 우리 중학교 때처럼 나란히 서자. 사진을 찍고 나자 동창회는 서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몇몇은 2차를 가자며 떠들었지만 복희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 오늘 정말 좋았어. 복희가 인사를 하자 몇몇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복희야, 회비냈어? 혹시 부담되면 우리가 내줄게. 너한텐 이런 가게는 너무 고급이었으려나? 김미자의 말에 복희는 마음이 상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괜찮아. 이미 입구에서 냈어. 다음에도 꼭 와. 너 같은 애도 있어야 재밌지. 옛날 생각도 나고.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시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복희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복희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에 복희가 돌아보았죠.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민수의 얼굴이 보였어요. 민수야, 어떻게 여기에? 오늘 동창회라고 하셔서 모시러 왔죠. 추운데 버스 타고 가시면 어떡해요? 민수가 웃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마치 영화배우처럼 보였어요. 뒤에서 동창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민수를 보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복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엔 바쁜데도 이렇게 데리러 와줘. 레스토랑을 나오던 동창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췄어요. 모두의 시선이 복희와 그녀의 아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서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180cm가 넘는 키의 탄탄한 체격,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강한 인상을 주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분들이시군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고 하네요. 동창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복희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잘생기고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 그들의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레스토랑으로 꼭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친구분들이니까요. 민수의 말에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그의 정중한 태도와 고급스러운 차량,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라는 말이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참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민수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복희에게 건넸어요. 복희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소설 써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출판사에 문의해 봤더니 어머니 단편집을 내보자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예요. 복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동안 카페에서 조용히 써왔던 글들이 책으로 나온다니.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이야? 내 글을? 네, 편집자님이 어머니 글에 깊은 울림이 있다고 하셨어요. 실력이 정말 좋으시대요. 이 모든 대화가 동창들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그들의 표정이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복희가 사실은 성공한 기업가의 어머니이자 곧 책을 출간할 작가라니. 복희야. 내 아들이 무슨 회사를 하신다고? 김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복희가 대답하기 전에 민수가 자연스럽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테크비전의 민수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테크비전. 최근 신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승승장구하는 기업이었어요. 동창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수수한 차림새로 조용히 있던 복희가 이런 성공한 아들을 두고 있었다니. 어머니, 이제 가볼까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복희는 동창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안녕.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복희와 민수가 차에 오르자 동창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고급 외제차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그들이 떠나자 비로소 동창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방금 그게 복희 아들이래? 테크비전이면 그 유명한 회사 아냐? 어머 맞아. 지난주 경제 뉴스에도 나왔던 곳이야. 회사 가치가 1,000억이 넘는다던데. 그런데 왜 복희는 아무 말도 안 했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때 김미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시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이렇게 성공한 아들을 둔 어머니였다니. 한편 차 안에서 복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복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랜만에 옛 친구들 만나서 좋았어. 그런데 왜 갑자기 동창회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은 가끔 과거와 마주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야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중 나온 건 괜찮으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죠? 복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깜짝 놀랐지. 근데 솔직히 내가 나타난 타이밍이 완벽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복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숙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숙진아. 복희야, 오늘은 둘이서 얘기를 길게 못해서 아쉬웠네. 다음에 꼭 따로 만나고 싶어. 복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정말 좋지. 나도 너랑 이야기할 게 많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복희는 작은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글이 책으로 나온다니 꿈만 같았어요. 정말 내 글이 책으로 나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 민수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글은 정말 특별해요. 그동안 카페에서 쓰신 글들을 편집자분께 보여드렸는데 정말 감동받으셨대요. 삶의 깊이가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복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자 상쾌한 가을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동창회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출판 계약서를 바라보았죠. 현실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숙진이었습니다. 복희야, 오늘 시간 되니?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복희는 기쁜 마음으로 답했어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 2시간 후 복희는 도심의 조용한 카페에서 숙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숙진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복희야, 기다렸어?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자 숙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내 아들 정말 멋있더라. 그런데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그렇게 성공한 아들을 두고 있으면서 복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건 아들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니까. 숙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항상 너를 존경했던 이유야. 내 마음의 풍요로움. 두 사람은 학창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 지난 수십 년간의 삶을 나누었어요. 숙진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사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어제 동창회에서 내가 출판 계약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 중학교 때부터 내 글솜씨는 특별했잖아. 숙진의 말에 복희는 놀랐어요.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내가 국어 시간에 발표했던 작문, 지금도 기억해. 별을 바라보는 소녀라는 제목이었지? 복희의 눈이 커졌어요. 아직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나조차도 잊고 있었어. 숙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글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어. 사실 나도 그때 집안 문제로 힘들었거든. 내 글에서 희망을 받지.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커피 잔이 비고 다시 채워지는 동안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복희는 글쓰기를 다시 시작한 이야기,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남편과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들려주었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어제 그 친구들 앞에서 아들이 마중 나왔을 때 어땠어? 솔직히 속이 다 시원하지 않았어? 숙진의 질문에 복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떠올리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곧 그런 감정이 사라졌어. 내가 증명하고 싶었던 건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뭐였어?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 오랫동안 품어온 마음과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거지. 내게 있어 민수는 그걸 보여주는 증거야. 숙진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복희야, 넌 역시 특별해. 복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란 그런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 아닐까? 너처럼 말이야. 숙진은 복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내가 다니는 문학 강좌도 같이 들으면 어떨까? 내 경험과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으면 좋겠어. 복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걸 느꼈어요. 한 달 후, 복희는 작은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단편집이었어요. 편안한 분위기의 북카페에서 열린 행사였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긴장되세요? 민수가 복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복희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인데 어떻게 긴장이 안 되겠어. 출판사 편집장이 마이크를 들고 행사의 시작을 알렸어요. 그는 복희의 작품 세계에 대해 짧게 소개했습니다. 윤복희 작가님의 글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특별한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희는 무대에 올라 책에 담긴 이야기를 낭독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낭독이 끝나고 사인회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들고 줄을 섰어요. 그 중에는 복희의 중학교 동창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김미자, 이영주, 그리고 박수경까지. 그들의 표정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복희야, 정말 축하해. 내 책이 이렇게 출간되다니. 대단해. 김미자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와줘서 고마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놀랐어. 이영주도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책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더라. 특히 별을 바라보는 소녀라는 단편이 우리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 복희는 책에 정성스럽게 사인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원망이나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 숙진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복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복희야.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복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숙진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있어 더 행복했어. 진짜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구나.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복희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겉모습이나 다른 이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평생 간직해온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실래요? 아니면 저녁 식사하러 갈까요? 민수가 다가와 물었어요. 복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다 같이 저녁 먹자. 숙진이도 내 아빠도 우리 모두 함께. 가을 저녁 복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 그녀가 쓴 별을 바라보는 소녀의 이야기처럼 긴 어둠 끝에 찾아온 빛이었습니다. 늦게 피어난 꽃이 더욱 향기롭듯이 복희의 삶도 지금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